앞으로 3년. 일론 머스크가 말한 숫자입니다. 3년 안에 디플레이션이 시작된다고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AI와 로봇이 물건을 너무 많이, 너무 싸게 만들어내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2028년 어느 날입니다. 마트에 갔는데 라면 한 봉지가 500원입니다. 작년엔 1,500원이었거든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요, 당신 월급도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월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2025년 12월, 머스크는 인도 기업가 니킬 카마스와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 20년 안에 노동은 선택 사항이 될 것이다. 돈의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에너지가 진짜 화폐가 될 것이다. 공상과학 소설 얘기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를 만든 사람이에요. 2025년 자산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화로 약 860조 원입니다. 세계 2위 레리 페이지와의 자산 차이가 4,250억 달러예요. 이 사람 말이 맞든 틀리든 세상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머스크가 예측한 2025에서 2030년 경제 대전환 시나리오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돈의 의미가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요. 15분 후 당신의 경제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환입니다. AGI,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이에요. 머스크가 2020년 1월 피터 디아만디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빠르면 올해, 늦어도 2027년 초에는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등장할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2030년이 되면 AI 하나의 지능이 80억 인류의 지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확신할까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AI 연산 능력은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던 무어의 법칙, 기억하시죠? 완전히 깨졌습니다. 지수함수적 성장이에요.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했던 기술적 특이점이 2045년이었는데요. 이게 불과 4, 5년 앞으로 당겨졌을 수 있습니다. 여기 A씨가 있습니다. 38세.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예요. 연봉 1억 2천만 원입니다. 매일 계약서 검토하고 법률 자문하고 소송 자료 준비합니다. 로스쿨 3년, 변호사 시험 합격, 10년 경력이에요. 2027년 어느 날입니다. 회사에서 AI 법률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 AI가 뭘 하냐면요. 계약서 검토를 10초 만에 끝냅니다. A씨가 3시간 걸리던 일이에요. 판례 분석도 AI가 더 정확합니다. 1,000만의 판례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거든요. 인간 변호사는 기억에 의존하잖아요. 실수도 하고요. 6개월 후 법무팀 10명 중 7명이 정리해고 대상이 됩니다. A씨는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A씨의 일은 AI가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연봉은요? 8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AI 시스템 비용이 그만큼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를 보시죠. 2024년 화이트칼라 직무 대체율 평균이 41.41%입니다. 2027년에는요, 70.96%로 급등합니다. 비화이트칼라는 62.37%예요.
화이트 칼라가 더 빨리 대체된다는 것. 왜 그럴까요?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어려운 수학, 논리, 법률 해석은 AI에게 쉽습니다. 반대로 인간에게 쉬운 걷기, 물건 짚기, 정교한 손기술은 AI에게 어렵습니다. 결국 고소득 전문직이 먼저 타격을 받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미국에서요. 아마존이 본사 인력 1만 4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UPS는 22개월 동안 관리직 1만 4천 명을 감원했고요. 세일즈포스는 AI로 고객 지원 직원 4천 명을 대체했습니다. 타깃은 1,800개 사무직을 없앴어요.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향후 15년 안에 일자리의 최대 20%가 사라질 수 있다. 스티브 배널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요? AI는 30세 이하의 초급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전멸시킬 것. 당신이 컴퓨터 앞에서 일한다면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첫 번째 대전환입니다. 인간의 지적 노동이 AI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대전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이에요. 머스크가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체 수는 인간의 수를 넘어설 것이다.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로봇이 100억대, 200억대가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요? 2만 3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2,600만 3,900만 원이에요.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데 월급은 제로입니다. 당신이 회사 사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2026년 1월 인터뷰에서요. 3년 안에 옵티머스가 인간 외과 의사보다 뛰어난 수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왜냐고요? 로봇은 적외선, 자외선, X선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손 떨림이 없어요. 피로도 없고 감정 기복도 없습니다. 실수 확률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B씨를 봅시다. 45세. 종합병원 외과 전문의예요. 수술 경력 15년입니다. 하루 서너 건의 수술을 집도합니다. 밤샘 수술 후에는 손이 떨려요. 인간이니까요. 2029년 어느 날입니다. 병원에 수술 로봇 옵티머스가 도입됐어요. 이 로봇이 24시간 수술이 가능합니다. 성공률은 99.7%예요. B씨의 성공률 97%보다 높습니다. 수술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 B씨는 이제 로봇 수술을 감독하는 역할이 됩니다. 수술 건수는 10배로 늘었는데 외과 의사 수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B씨는 살아남았지만 후배들은 채용 자체가 안 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사실상 무료가 될 것이다. 좋은 얘기 같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테슬라의 로봇 생산 계획을 봅시다. 2025년에 수천 대 생산 목표였는데 손가락 기술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말 본격 양산을 시작합니다. 중국 부품업체로부터 68.5억 러어 규모의 선형 액추에이터를 주문했어요. 이 부품으로 약 18만 대의 옵티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무한 돈벌이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로봇이 로봇을 만들면요. 생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로봇 한 대가 1년에 10대의 로봇을 만들고 그 10대가 또 100대를 만들고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성장입니다. 그럼 인간의 역할은 뭐가 남을까요?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은 스포츠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일이 생존 수단이 아니라 취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월급 없이 지금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대부분은 안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일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로봇이 모든 걸 만들어주는 시대가 오면요. 일의 정의 자체가 바뀝니다. 이게 두 번째 대전환입니다. 육체 노동마저 로봇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대전환입니다. 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2025년 12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면 돈의 중요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 개념이 희소성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무한하다. 그래서 가격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돈이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AI와 로봇이 원하는 만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희소성이 사라집니다. 집을 원하면 건설 로봇이 3개월 만에 지어줍니다. 자동차가 필요하면 공장 로봇이 일주일 만에 만들어줘요. 음식은 로봇 농장에서 무한정 나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통화 공급량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리고 대략 3년 안에 디플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다고. CC를 봅시다. 42세, 평생 모은 돈 5억 원이에요. 노후 대비로 꼬박꼬박 저축했죠. 적금, 주식, 연금 다 했습니다. 2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어요. 2035년이 됐습니다. 로봇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기본 생활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해요. 식료품은 로봇 농장에서 나오고, 주거비는 로봇이 집 지어서 싸줬고, 의료비는 로봇 의사가 진료해서 거의 공짜입니다. CC의 5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 숫자는 그대로 5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는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필요한 곳이 사라졌으니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CC가 가입한 연금보험, 저축보험이 전부 의미를 잃습니다. 보험사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의료비가 공짜인데 실손보험을 왜 들어요? 노후에 돈이 필요 없는데 연금을 왜 받아요? 그럼 뭐가 가치를 갖게 될까요? 머스크의 답은 명확합니다. 에너지가 진짜 화폐다. 왜 에너지냐고요? AI든 로봇이든 전기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 전력을 먹어요. 로봇 100만 대를 24시간 돌리려면 천문학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너지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정부가 찍어낼 수도 없다. 돈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잖아요. 양적 완화라고 하죠. 하지만 에너지는요,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송전망을 깔아야 하고, 배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앞으로 인류 사회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부여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미래에는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됩니다. 테슬라가 왜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 배터리, 발전 사업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세 번째 대전환입니다. 경제의 기반 자체가 돈에서 에너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대전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인데요. 승부처가 반도체가 아닙니다. 전력입니다.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026년까지 중국의 전력 생산량이 미국의 3배가 될 것이다. 실제 수치를 볼까요? 2025년 기준 중국은 연간 9,900투하를 생산합니다. 전 세계 전력의 33%예요. 미국은요? 약 4,000음수치 수준입니다. 20년 넘게 정체 상태예요. 왜 전력이 중요할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괴물이거든요. 엔비디아 젠슨헝 CEO도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이 AI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중국은 전기가 싸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력 공급이 안 됩니다. 일렉트론 쇼티지, 전력 부족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AI 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반도체도 인재도 아닙니다. 전력입니다. 반면 중국은요,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를 전략 인프라로 지정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자금, 전력, 세제 지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서부 내륙 칭하이, 신장 등의 전력 데이터 센터 복합단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중국은 매년 원전 6서 8기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원전 보유량에서 미국을 추월합니다.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의 35.1%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간에 끼어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D기업을 봅시다. 중견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미국산 AI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 수출이 30% 줄었어요. 이 기업은요, 중국산 로봇을 샀습니다. 가격이 미국산의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어요.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힐 위기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리스크입니다. 이게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실이에요. 머스크 예측대로라면 AI 경쟁의 병목은 세 가지입니다. 전기, 칩, 정책.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머스크가 그리는 유토피아는 신기루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시나리오도 있어요. 중국이 전력 인프라로 미국을 추월하고 AI 칩도 자체 생산에 성공하면요, 세계 경제 패권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딥시크 R1 사건 기억하시죠? 중국 AI 스타트업이 오픈 AI의 최첨단 모델과 맞먹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기술 봉쇄에도 불구하고요, 중국은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에 3천억 위안, 약 54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 대전환입니다. AI 경쟁이 기술전에서 인프라 총력전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FC와 GC예요. 둘 다 32세, 연봉 5천만 원. 같은 회사 마케팅팀 직원입니다. FC의 선택입니다. 2025년 3월, FC는 퇴근 후 AI 툴 강의를 시작합니다. 챗GPT, 미드저니, 클로드 활용법이에요. 매일 1시간씩 투자합니다. 6개월 후 회사에 AI 마케팅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팀원 15명 중 1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하지만 FC는요, AI 시스템 운영자로 전환됩니다. 오히려 연봉이 20% 올랐어요. 1년 후 FC는 AI 마케팅 컨설턴트로 독립합니다. 월 수입 1,200만 원입니다. GC의 선택입니다. 2025년 3월, GC는 설마 나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 봤어요. 6개월 후 GC는 해고됩니다.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1년이 지나도 자리가 안 보입니다. 정부 기본소득 월 15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굶지는 않아요. 하지만 GC의 하루는 공허합니다. 출발은 같았는데 1년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도구 하나를 익히세요. 챗GPT, 클로드, 미드저니, 뭐든 상관없습니다.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수두룩해요.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당신 직무의 자동화 가능성을 평가하세요.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 처리, 문서 작성, 분석 업무를 한다면요, 대체 가능성 70% 이상입니다. 대비하세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을 찾으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창의적 판단, 물리적 환경에서의 즉흥 대응, 이런 게 살아남습니다. 셋째, 에너지 관련 자산에 관심을 가지세요. 머스크 말대로 에너지가 미래의 화폐라면요. 전력 인프라, 배터리,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을 겁니다. 소액이라도 분산 투자를 시작하세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나중 문제예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머스크 예측이 항상 맞았냐? 화성 이주는 언제 하는 거냐? 맞는 말이에요. 머스크는 목표를 과도하게 잡고 지연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양산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머스크 예측이 100%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30%만 맞아도 세상은 뒤바랍니다. 그리고 AI 발전 속도를 보면요. 30%는커녕 50%, 70%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는 개인 판단입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AI와 에너지, 이 두 가지가 미래 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GI가 2026에서 2027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가장 먼저 타격받습니다. 둘째, 휴머노이드 로봇이 2020년 말부터 대량 생산됩니다. 육체 노동까지 대체가 시작됩니다. 셋째, 돈의 의미가 약해지고 에너지가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됩니다. 넷째, 미중 AI 경쟁에서 전력 인프라가 승부를 가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관적인 방관자보다 낙관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 낫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보라. 당신 책상 위에 종이 한 장 올려놓으세요. 2025년 2월 20일,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6개월 후 그 종이를 다시 보세요.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멈춰 있었습니까?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고,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직업 10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